도주.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도망치기 마련이죠. 대부분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체포되기 마련이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약 2년 동안 11개의 가명을 쓰며 도주 생활을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마에다 유우카. 1964년 1월 15일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가 여러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업가로 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녀의 어머니는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우선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아 딸에게 그림은 물론 피아노, 발레, 전통 무용에 영어 회화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게 했죠. 게다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했던 모양인지 오죽하면 보다 못한 친척이나 가게 종업원이 그만두라며 어머니를 말릴 정도였죠. 이렇듯 비록 부유한 집안 덕분에 금전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교육열과 감정적인 성격 탓에 그녀의 성장기는 늘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도쿄의 리쿄 대학에 진학, 마침내 친가를 나와 자취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녀가 대학 생활을 하던 도중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럼 처음엔 그저 수입이 줄어드는 수준이었지만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바로 어머니가 탈세를 저질렀다 발각되어 아버지의 회사가 최종적으로 도산하게 된 것이죠. 결국 마에다는 집안의 지원 없이 홀로 서기 위해 돈이 많은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맺는 대신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애인 계약을 맺게 되었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그녀는 회사에 취업하기는커녕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부모 혹은 부유한 남성에게 돈을 일방적으로 받아서만 생활하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기업에 취직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리고 마에다가 20대 중반이었을 무렵 그녀는 큰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자신과 애인 계약을 맺고 있던 부유한 남성이 신주쿠에 바를 하나 창업할까 해 괜찮으면 네가 경영해볼래? 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에다는 이 제안을 승낙했고 의외로 사업 수완이 좋았던 모양인지 몇 년 후에는 번화가인 신주쿠에 고급 바를 몇 개나 경영할 정도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바 경영으로 순식간에 부자가 된 그녀였지만 사실 그녀의 평판은 전혀 좋지 않았는데요. 당시 인근 가게의 직원은 그녀를 회상하며 그 여자는 술만 마시면 돌아버렸어요. 취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었죠. 옷도 늘 비싼 명품만 입고 다녔어요. 라는 말을 남겼죠. 또한 워낙 부자였던 터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충 3, 4천만 엔 정도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며 돈 자랑을 했다 보니 그녀를 안이 꼽게 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쿠에서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은 마녀였죠. 하지만 이런 생활에도 끝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그녀에겐 젊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남자친구가 그녀의 돈을 노리고 사기를 친 탓에 가게 경영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사업에 실패했던 아버지가 사망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가 마에다의 명의로 여기저기서 큰 돈을 대출받아 마에다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이 돈을 갚기 위해 가게를 처분하는 한편 성인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 다시금 부유한 남성과의 애인 계약을 맺으며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에서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그녀는 점점 술과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계기로 도쿄를 떠나 고향인 히로시마의 친척집에서 잠시 요양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적한 지방 생활은 그녀에게 맞지 않았고 마에다는 2003년 무렵 다시금 도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난 한 인물 때문에 그녀의 삶은 다시금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2003년 도쿄 시나가와크의 한 술집에 마에다가 들어섭니다. 당시 이 가게의 사장이었던 인물은 스즈키 유우코 씨로 사진을 보시면 남자 같지만 그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스즈키 씨가 이렇게 남장을 한 이유는 그녀가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동성애자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런 성향과는 별개로 스즈키 씨는 성격도 무척 좋았고 대화나 접객도 무척 능숙해서 그녀의 가게엔 남녀를 불문하고 늘 손님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마에다는 스즈키 씨의 가게에 방문해 비싼 술을 주문하는 한편 그녀와의 대화에서 전 마에다라고 해요. 직업은 신주쿠랑 록봉기에 바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라며 자신을 소개했죠. 사실 마에다는 가게를 처분한 지 이미 한참이 지났고 여전히 어머니가 떠넘긴 빚을 갚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예전 영광이 마치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마에다는 스즈키 씨의 가게에 자주 방문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녀의 나쁜 버릇이 또 도지게 됩니다. 바로 시비를 거는 술버릇이었죠. 술만 취했다 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마에다를 가게의 단골 손님들은 하나같이 학을 뗄 정도로 싫어했지만 사장인 스즈키 씨는 늘 마에다를 감싸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스즈키 씨가 마에다를 짝사랑했기 때문이죠. 비록 마에다는 이전까지 여성과 사귀어 본 적은 없지만 스즈키 씨의 적극적인 구애를 이기지 못해 결국 그녀와 사귀는 것은 물론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마에다는 스즈키 씨에게 넌 이런 곳에서 가게 하는 게 너무 아까워. 내가 신주쿠에 가게 하나 내줄게. 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물론 마에다는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스즈키 씨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다 보니 이 약속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에다의 이 거짓말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바로 스즈키 씨가 새로 가게를 차리게 될 거라 생각해 기존에 잘 나가던 가게를 처분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직이 된 스즈키 씨와 빚을 갚기 위해 애인 계약과 성인업소에서 일하던 마에다의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됩니다. 당시 스즈키 씨에겐 가게를 처분해 받은 돈과 기존의 저금이 도합 1,500만엔,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기에 스즈키 씨 본인에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었지만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에다의 씀씀이였죠. 마에다는 과거 성공했던 시절처럼 돈 씀씀이가 무척 해뻤고 이내 스즈키 씨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 제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관계에 이내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애인 계약과 성인업소에서 일하던 마에다가 스즈키 씨에게 성병을 옮긴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애인인 마에다가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된 스즈키 씨는 당연히 분노했고 이내 마에다의 외출을 제한하는 한편 그녀를 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마에다는 남성과의 애인 계약도 성인업소 근무도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지출만 있고 수입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스즈키 씨의 저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스즈키 씨는 마에다를 사랑했던 모양인지 아니면 가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05년 3월 1일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외출을 할 예정이었고 스즈키 씨는 집 앞까지 택시를 불렀죠. 그런데 마에다는 외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스즈키 씨는 얼른 준비하라며 그녀를 재촉했고 이 과정에서 마에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욕설을 들은 마에다는 분노했고 입을 다물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휩싸여 주방으로 이동, 식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출발 준비를 하던 스즈키 씨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흉기로 18회에 걸쳐 공격, 목숨을 빼앗았죠. 이렇게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린 마에다였지만 그녀는 의외로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먼저 마에다는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신문 배달을 중지시키는 한편 스즈키 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도망친 후 약 35만엔 정도의 쇼핑을 즐겼는데요. 게다가 스즈키 씨의 의료보험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범행 발각이 늦을 거라는 걸 확신하는 듯 대담한 행보를 보였죠. 게다가 그녀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스즈키를 찔렀어. 라며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당시 스즈키 씨가 살던 맨션 주인은 미납된 집세를 재촉하기 위해 스즈키 씨에게 몇 번이고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그녀의 부모님에게 따님이 집세를 체납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라는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에 딸이 걱정되기 시작한 스즈키 씨의 부모님은 4월 19일
직접 딸이 살던 집으로 향했고 현관 앞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사라진 점은 물론 스스로 범행을 고백했다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에다를 용의자로 지목, 그녀를 지명수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범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를 체포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총 11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는 점이고, 둘째는 어느덧 40대 중반을 향해 가던 그녀의 외모가 지명수배 전단지의 사진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잔뜩 살이 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영원한 도망은 없는 법.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07년 3월, 도쿄의 한 실내 온천시설에서 우연히 그녀를 목격한 손님이 지명수배자랑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신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이 그녀에게 신원을 묻자 마에다는 태연하게 전 다른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타카다 미유키라고요 라며 변명했지만 결국 그녀는 지명수배 중이던 마에다 본인인 것으로 밝혀져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말싸움 도중 홧김에 찔렀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단지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며 우발적으로 죽이긴 했지만 살인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2007년 10월 22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예리한 시칼로 배나 목 등의 급소를 여러 번 찔러 살해했다는 부검 결과로 볼 때 명백하고 강한 살이가 인정된다. 자기 중심적인 범행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다. 2년 동안 도주하는 것은 물론 범행 후의 행적도 악질적이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마에다는 항소했지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본인이 항소를 취하했고 결국 그녀의 형이 확정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허세가 가득한 자기소개,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